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이 결국 러시아에게 핵 세례를 당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스캇 리터에 따르면 미국의 레이더가 전부 북쪽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격이 아예 불가능한 러시아의 사르마트-2 ICBM이 남극을 지나서 미국을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바그너 용병단 수장이 지난 수요일에 그의 군대가 1년 동안 지속된 전쟁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중 하나인 바흐무트의 동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수요일에 아침 보고서에서 적은 상당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흐무트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너의 수장 이브게니 프리고진은 바흐무트 점령을 위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주도해온 그의 전사들이 이제 도시의 동쪽을 점령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은 텔레그램에서 바흐무트 강 동쪽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그너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은 이미 대부분 러시아 점령하에 있는 도네스크 지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바흐무트시를 양분하는데 도심은 강의 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바흐무트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부분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푸른색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탈환해서 싸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바흐무트에서 전술적 후퇴를 시사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진지를 고수하고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가능한 많은 러시아군 사상자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사령부 대변인 세르히 체레바티는 화요일 공영 TV에서 바흐무트 주둔 우리 부대의 주요 임무는 적의 전투 능력을 소모시키고 전투 부대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전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주 동안 바흐무트 주변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북쪽과 남쪽에서 겨울 공세는 실패했습니다. 바흐무트 점령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방으로 구성된 산업지역 돈바스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탄약과 포탄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2,700만 명의 러시아인이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충고가 나왔습니다. 프라우다의 컬럼니스트 안드레이 미하일로프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유를 독일을 앞세워 소련을 파괴하려는 서방, 영국, 미국, 프랑스의 열망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소련과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공유하는 의견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돌 한 개로 새 2마리를 죽였고 소련은 엄청난 물질적 손실을 입었고 2,700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인구학적 이점을 가진 서방 집단이 우크라이나의 꼭두가시 정권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경제적, 도덕적 능력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방이 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완전한 종속과 주권 박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이 역사적 패턴을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도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는 결정적으로 혼합된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재정 및 군사 지원 그리고 군사정보 공유를 통해서 키예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어소시에이트 프레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48%가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를 제공하는 데 찬성했고 29%는 반대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미국인의 무려 60%가 키예프에 무기를 보내는 데 찬성했고 19%만이 반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태도 또한 비록 완만하지만 유사한 감소 패턴을 따랐습니다. 2월 AP 여론조사에서 37%는 원조를 계속 보내는 데 찬성했지만 38%는 반대했습니다. 작년 5월 초 조사에서는 44%가 원조를 지지했고
32%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미국이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감소하면서 전쟁은 중단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과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인 전쟁 행위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폭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CIA가 러시아 기반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펜타곤은 러시아 본토 내 수백 마일 깊은 곳에서 키예프의 무인 항공기 공격을 승인했습니다. 다양한 나토 특공대와 CIA 특수작전 부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고, 백악관은 브래들리 장갑차, 장거리 로켓, M1 아브람스 전차의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뉴욕타임스와 함께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에 더 가까워지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원자력 과학자 회보 뷰루틴 오브 애토믹 사이언티스트가 핵전쟁 시각을 알리는 둠스데이 클럭을 자정 90초 전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미국인이 직접 나서서 한계선을 그어 네오콘이 핵 강대국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것을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핵전쟁을 하면 일방적으로 핵 피폭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UN 무기검열관을 지낸 전직 해병대 장교이고 지금은 저술가와 분석가로 활동하는 스캇 리터에 따르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러시아가 이미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최신 사르마트2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유격체계로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르마트는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정상적인 탄도 궤적을 따르지 않고 아래 위로 활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유격체계로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르마트2의 탄도에는 최대 10개의 재래식 또는 핵탄두가 들어가고 대기권에 재입하면 그들이 또 각자 위아래로 활강하면서 목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리터는 미국의 ICBM과 SCBM이 러시아의 S-400 방공체계를 뚫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폭격기 B-21도 러시아의 방공체계를 뚫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리터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방공 레이더가 전부 북쪽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북극을 넘어 미국으로 오는 경로가 최단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르마트2는 항속거리가 충분해서 남쪽을 돌아 남극을 넘어 미국을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러시아의 핵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늦기 전에 평범한 미국인이 직접 나서서 네오콘에게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이대로 가면 미국이 러시아의 핵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